미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무기와 20대의 F-35A 비행기를 주문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II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한다고 밝힌 뒤 한 달 만이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13일 FX2차 사업 선행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방사청이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국내외 개발 동향, 사업 추진 방식, 획득 방안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맡길 곳을 찾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겉으론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F-35E 20대 추가 구매 사업이라고 말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해도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에 대항할 경쟁자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잉이 세미 스텔스 전투기인 F-15SE를 들고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업체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공군이 유사시 북한 내부 깊숙이 자리 잡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전투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사청은 스텔스 성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 방침이라며 F-35만이 조건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2014년 3월 40대의 F-35A를 7조 4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60대가 필요하지만 가용 재원을 고려해 우선 40대를 먼저 확보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20대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1대당 1억 달러 수준이었다. 다른 소식통은 가급적 빨리 인수하는 게 목표라며 F-35 생산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운용할 F-35A는 내년 초 미국에서 1호기가 출고되며 2021년까지 매년 10대씩 생산된다. 공군은 미국에서 시험 비행을 거친 기종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공군은 지난 3월 F-35E 기지 건설에 착공했고 F-35E 전투기 조종사와 정비사를 교육 중이다. F-35는 F-22 랩터와 함께 미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다. 공군용 F-35A 외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춘 해병대용 F-35B,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해군용 F-35C 세 종류가 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기종은 F-35A다. 최대 속력 마하 1.8과 전투행동 반경 1093km이며 합동직격탄, 소구경 정밀유도 폭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2. 국산 T-52 훈련기, 내년에도 미국 하늘 날 수 있을까? 최대 38조 원에 달하는 잭팟인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미 공군의 주력 훈련기인 T-38C가 45년째 사용되면서 노후화가 심해짐에 따라 미 공군과 해군이 사용할 고등훈련기 약 1000대를 두 차례에 걸쳐 교체하는 ATP 사업은 규모나 예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기 교체 사업이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미국 업체는 물론 비행기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외국 업체들도 앞다투어 APT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입찰에서 승리한 업체는 2022에서 2032년까지 훈련기 350대를 생산해 미 공군에 납품한다. 여기에 미 공군의 추가 도입 물량과 해군 주문이 이어질 경우 납품량은 1000대에 달한다.
최대 15년 동안 생산 공장을 가동할 수 있고 훈련기 판매 외에 30여 년간 부품 등 후속 군수 지원을 제공하면 38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예상되다 보니 훈련기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 만한 사업이다. 미국이 도입했다는 점을 앞세워 유럽연합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상대로 추가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이러다 보니 지상 시뮬레이터 등 훈련 시스템과 후속 군수 지원 체계 전문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APT 사업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 중인 신형 훈련기. 실용화되지 못했던 F-20 전투기와 비슷하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T-52를 제안하고 있으며 보잉은 스웨덴 사부와 손잡고 새로운 모델의 훈련기를 선보였다. 노스롭 그루먼은 영국 BAE 시스템스와 함께 T-38과 유사한 외형의 훈련기를 개발하고 있다. 레이시오는 이탈리아 아에로마키의 M346을 일부 개량한 T-100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이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T-50을 미 공군의 요구에 맞게 개량한 T-52로 APT 사업 수주를 노리는 중이다.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개발 속도가 빠른 T-52는 미국 언론과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방위산업 정책 기조와 다음 달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등 변수가 남아있어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현지 시험 비행 나선 T-50A.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자체적인 훈련기 모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이 해외 파트너사와 신규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미국 수출을 겨냥해 T-50을 변형한 고등 훈련기 T-52를 앞세워 시험 비행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있는 도널슨 센터 공항에서는 T-52 시제기의 시험 비행이 실시됐다. T-52 시제기는 지난 6월 경남 사천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나 미국에서 시험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험 비행에는 미국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T-52 시제기의 미국 현지 시험 비행은 한미 양국이 지난 9월 합의한 가망인증 상호 인정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됐다. 가망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T-52는 가망인증 상호인정 덕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가망인증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발행한 가망인증서만으로 미국에서의 비행이 승인됐다.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APT 사업을 수주할 경우 T-52의 최종 조립 공장을 그린빌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린빌 상공을 비행 중인 T-52. 록히드 마틴 제공. T-52는 카이가 2006년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만든 기종이다. 미 공군이 요구하는 대화면 시연기를 갖춘 조종석과 가상훈련 기능이 추가돼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쟁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훈련기와 달리 공중급유 장치를 달아 작전 시간을 늘리는 등 최신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성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잉과 스웨덴 사부가 함께 개발한 신형 훈련기. 보잉의 FA-18 전투기와 유사한 수직꼬리 날개가 특징이다. 보잉 제공.
스카이와 로키드 마틴에 맞서 보잉도 사부와 함께 개발하는 신형 훈련기의 첫 비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9월 훈련기를 처음 공개한 보잉은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 시험 비행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상 장비 시험과 활주 시험, 조종사 시뮬레이션 훈련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보잉의 APT 프로그램 매니저 테드 토거스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체 비행 동작과 사전 설정된 시스템 오류에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 보잉 사의사회와 미 연방항공국이 비행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며 비행 전 활주로에서의 움직임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방위산업 부문 본사를 워싱턴으로 옮겨 적극적인 새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하는 훈련기는 지상 활주 사진만 공개됐으며 레이시오니 T100은 그마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